충남문화예술중흥 비전 정책 전략 국토에서 문화의 중심으로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천학 비제합니다. 전문 예술인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된 것은 지난 2년간 충남문화재단의 대표를 맡으면서 과연 그 충남의 문화예술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숱한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출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저 나름의 고뇌의 산물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함께 생각하고 다듬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기 아까도 꿈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조직은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비전이 허황되지 않으려면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이 서야 되고 추진 전략이 서야만 비로소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충남문화예술을 고민하면서 어떤 한마디로 된 슬로건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제 1번은 뭐니 해도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가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문명적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건 뭐 과거의 시대 구분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고 새로운 생활 양식이 자리 잡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대격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과거 경제, 문화,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시대에서 아메리카로 현대사는 넘어왔고, 이제는 오늘날은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리아는 지금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저희 코리아는 산업화, 민주화의 지난한 역사를 성공적으로 딛고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 6대 군사 대국, 그리고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흔들고 있는 한류 시대를 창조해냈습니다.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이 그동안 이동해왔다. 고려의 개경, 송악산 500년의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삼각산에서 한양 5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중간에 100년의 역사는 식민지와 전쟁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가 메가시티로 얘기하는 이 중부권 메가시티, 그 중심에 있는 세종, 여기에 한국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행정수도는 기정사실화됐고, 뭐 의회, 청와대 다 올 것이고요. 이제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는데, 현재 기존에 이미 대전, 또 청주의 바이오, 또 천안의 4차 산업 해서 과학기술의 중심이 충남으로 집결했고 앞으로도 집결할 겁니다. 이번 민선 8기의 김태흠 지사는 경기 남부 일원과 합해서 디지털 수도를 창조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중심에 이동이 와 있다. 그런가 하면 국방 안보의 중심, 계룡 논산으로 이미 와 있고, 이제 마무리 활용 점정, 우리 충청인의 염원인 육사 이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모두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중심이 되기 위한 나머지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산업시설 몇 개 더 갖다 놓고 뭐 그런 것을 연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문화 중심이 될 때 진정한 중심이 되고 수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민선 8기 제1번 공약인 디지털 수도 건설에서 디지털 시설을 천안아산에 집적시켰다고 해서 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디지털 문화의 중심을 건설할 때 디지털 수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에 기적을 이뤄낸 한강의 시대에서 이제는 21세기 신문명의 중심 금강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충남이 있고 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코리아의 중심이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 아시아의 수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비즈니스의 중심,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의 중심으로서 서울은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국제기구들이 앞으로도 서울로 몰려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코리아의 미래의 중심은 충청으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이 되기 위한 문화예술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이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호남 세력의 파쟁의 역사였습니다.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가운데서도 또 한편 끊임없이 성장해온 역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랜 군사정권 동안 소위 TK 대구 경북 세력들은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들고 한국 산업화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이러저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학을 앞세워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 본향은 바로 TK다. 이런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 단위가 넘는 돈을 갖다 투자해 가면서 엄청난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일정하게 중심으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호남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정보화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를 성공시키면서 오늘날 정보통신 혁명에 이어서 디지털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호남 세력들은 한국 전통문화의 본향은 호남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오늘날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기반을 형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그럼 충청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얼마나 정확히 가다듬고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너무나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이 낳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울 김용옥 선생이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제일 서두에 이 호남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신재호 선생은 한국 근대 창극사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 그 전통 음악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인데 호남 명창인 임방울 선생이 주로 이 호남가를 잘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호남가는 평창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웬만한 호남 사람들이 다 입에 오르내리면서 즐겨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 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의 돋눈에는 보성을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한개에 영암을 둘러 있다.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를 통틀어서 호남의 주요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기상과 꿈과 소망을 담은, 그리고 고향 사랑을 담은 이런 단가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럽고 아쉽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왜 충청가는 없는가? 그러면 충청은 과연 문화예술의 후진 지역이라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충남은 과연 변방인가 중심인가?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국권 수호를 위해서 가장 앞서 투쟁하신, 산화하신 위대한 인물의 거의 핵심이 다 충남에 있습니다. 이순신, 유관순, 김자진, 윤봉길, 한용운, 이동영, 이상재, 최익현,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철학을 볼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토착화되면서 한국 불교가 제대로 서기 시작한 것은 원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원효의 불교를 이은 게 바로 서산에 중간에 뭐 사명대사도 있고 쭉 있었습니다만 맥이 끊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맥을 살려낸 게 서산의 경화대사입니다. 그리고 계룡산에서 오대산에서 공부했던 탄호 스님이, 그 유명한 예언이죠. 우리 구군을 예언했던 이 천재 탄호 스님이 와서 도량을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키웠던 것이 바로 대전 유성의 자광사입니다. 송시열 선생이 공부하던 곳이죠. 서산에 가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 1만 원권 지폐 뒷면에 보면 우주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유방택 선생이 만들어주신, 남겨주신 그림이에요. 대한민국 역사 공부를 하면 이 나라 땅 지도를 그린 김정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더 큰 위대한 우주의 그림을 그려낸 유방택 선생은 왜 모르고 있는가? 제가 가슴을 치는 거죠. 바꿔야 된다. 자, 우리 주자학을 볼까요? 이것도 또 서산이네요. 이 정신보 선생, 귀화한 인물입니다. 간월도에 와가지고 대륙의 주자학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분입니다. 새로운 기원을 열었죠. 그 아들 정인경 선생. 자, 조선조 500년을 지배한 성리학의 역사, 고려 말에 조선조의 성리학을 역사를 만들어낸 사림의 뿌리인 이색 선생이, 목은 이색 선생이 바로 서천뿐입니다. 충남에 이색 영당이 가장 많습니다. 논산에 가면 기호유학, 이거 예학의 종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당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를 지배한 노론의 영수 송시열 선생, 또 그 위에 그 사계 김장생 선생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학이, 기호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기호유학이 영남유학과 다른 것은 영남유학이 관념론에 치우친 반면에 기호유학은 현세를 중시했기 때문에 경세론이 나와 있었고 실용적이었고 외부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개혁적이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호유학의 특징의 많은 부분은 오늘의 이 시대와 매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 거냐 하는 문제고요. 자, 계룡산, 조선 500년 조선의 천재들은 전부 다 계룡산에 와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칭 그걸 도 닦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도라는 것이 무슨 점쟁이 점치는 도가 아닙니다. 철학을 공부하러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서 위대한 철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일부 선생의 정역 철학은 나중에 탄호 스님한테 계승이 됐고 충남대 김정호 총장이 이어받아서 제자들하고 한참 연구하다가 지금 또 맥이 간달간달해요. 지금 이 위대한 철학이 여기서 개벽 철학이 나오면서 이 개벽 철학에 바탕을 해서 수은 최재우 선생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내려가가지고 경주에 가서 창시한 것이 동학입니다. 즉 동학의 뿌리가 계룡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벽 철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개벽 철학을 바탕으로 민족 종교가 모든 게 나오는데 오늘날 민족 종교는 다 뿌리가 여기 계룡산 개벽 철학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하고 접목을 해서 나온 것이 통일교고 불교하고 접목시킨 게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정통을 고수하는 게 뭐 천도교도 있고 증산교도 있고 뭐 등등 쭉 있습니다만 이 인원만 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국권에 들어있는 겁니다. 천주교 김대건 신부 최초의 신부 왔고요. 위대한 순교의 역사가 충남 땅에 있습니다. 기독교조차도 독일 신부 귀칠라프가 보령 앞바다 고대도에 처음으로 성경 들고 나타났어요. 대한민국에. 충남은 이렇게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와 시원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조선조 말 그 피폐해진 나라가 기울어지고 탐관오리가 민중들을 고달프게 하고 삶이 어려울 때 이 세상을 고민하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왔던 것이 동학과 서학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과 서학이 모두 충남 땅에서 시작을 했고 충남 땅에서 순교했던 이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는 바로 충남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인문학의 중심은 충남이었죠, 당연히. 그냥 퇴계 선생의 그 얘기만 가지고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술을 볼까요? 백제시대 금동대학로는 위대한 철학과 예술과 과학기술이 전부 다 결합된 놀라운 그 문화유산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에 가는 예술품이죠. 예. 그리고 마애불의 미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조선시대 누가 뭐래도 시각미술의 중심은 역시 충남이었다. 안견과 추사라는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장을 만나서 인문과 예술을 결합해서 어떻게 충남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이 문예 부흥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같이 의논하러 제가 성대를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 이 양반 엄청나게 그 책도 많이 내고 강의도 최고 인기 강사인데 추사 선생님을 얘기하면서 조선조의 인문과 예술을 겸비한 최고의 인물은 추사라는 거예요. 유림에서 다 그렇게 인정해요. 맹사성 조선조 세종 때 조선의 음악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음악의 뿌리가 있는 거죠. 중고제, 가무학의 중심, 우리 판소리의 시작은 고제, 중고제, 신제의 흐름 속에서 원래 경기 남부 충청도 여기에서 고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줄기를 세우고 호남에 가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은 겁니다. 뿌리가 여기라는 사실이죠. 근데 뿌리는 어디 가고 지금 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한성준 선생의 춤,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춤꾼 뭐 이해주 선생까지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성준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최초의 민간극장 대한민국 공주각부 김갑순이 공주에다 세웠습니다. 국립극장은 서울 한양에 있었지만 민간극장은 최초는 공주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공주는 조선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류가 대중문화 하려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고민해야 돼요.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글로컬 시대이기 때문에 로컬과 글로벌이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소통의 채널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는 지방이라고 해서 뭐 서울로 해서 하는 걸 못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충남하고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충남이 국가 정체성의 시원이 되는 인문 정신과 역사의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것은 당연히 독립기념관이죠. 왜 독립기념관이 충남, 하필이면 천안에 와 있습니까? 전국의 넓은 땅 다 놔두고 여기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중문화의 한류에서 이제는 고급 문화의 한류, 문사철, 역사, 철학,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문화의 한류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숙제입니다. 국가에. 이 숙제를 통해서 백범 선생이 말씀하신 위대한 문화 대국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고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가?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만 되는 필연적인 역사들이, 그런 인물들이, 상징이, 콘텐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국문화 르네상스의 시대에 와 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삼박자입니다. 몰랐던 것을 다시 찾아내는 재발견,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는 재평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재창조, 이 삼박자를 갖출 때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역사, 신화, 설화들을 다 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로 향하기 위한 비전을 거기서 찾아서 만들고, 이것이 르네상스다 이거예요. 한국문화 르네상스의 시대에 충청은 이 문화 르네상스를 주도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한과 태극기,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애들한테 가서 니네 나라 이름이 왜 중국이냐 그러면 천하의 중심이니까 바로 답 나와요. 이 오송홍기는 뭐야? 큰 거는 공산당, 작은 거는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이렇게 연대해서 빨간색은 사회주의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졸업만 하면. 일본 애들한테 물어보면 니네 나라 이름이 왜 일본이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일장기 흰오마루 빨간색,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태양을 의미하고 우리는 태양신의 후예야. 천선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민국은 뭔지 알겠는데 대한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교육감한테 물어봐도, 도지사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합니다. 이거. 태극기 우리 국기인데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태극기가 국기지 그러고 어물어물 대답을 못해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전 세계 문화 한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어 배우느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오프라인에는 배울 곳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대한이 무슨 뜻이고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그런데 이 대한이라는 것은, 한이라는 글자는 철학적 의미로는 밝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광명. 그리고 대한이라고 쓴 것은 삼한으로 나누어서 저 대륙에서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린 고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승한 나라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태극기는 태극 음양과 8개 중에서 4개를 땅 4개 빼고 너무 복잡하니까 하늘 4개 해서 태극기가 나왔는데, 이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라는 국기를 지금까지 만들어서 물려준 그 최초의 시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이거 제정할 때 그 당시에 국회라고 할 수 있죠. 의정 원장이 바로 천안의 이동용 선생이에요. 그분이 의장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를 만들고 방맹이 두드리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뿌리를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 외국인들이요, 한류 때문에 방문하면 인천공항에서 먼저 뒤집어집니다. 야, 코리아 대단하네. 그 다음에 또 놀라는 건 바로 날아와서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 들어오다가 놀래요.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로 되어 있는 지하철은 나고 처음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류 관광객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갔는데 주인은 저 한침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데 물건은 죄다 길바닥에다 내놓고 팔더라 이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다 집어갔지 이 물건이 어떻게 송하냐는 거예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콧대 높은 애들이 와서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카페를 갔더니 뭐 핸드폰 놔두고 담배 피고 뭐 10분도 20분도 있다 오고, 화장실 가서 노트북 놓고 그냥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출국 전에 이년 못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 아,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러움과 뭐 질투심도 좀 섞였는데, 이런 문화적 충격을 받고 나서는 감동을 해버려요. 그들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거죠. 경제도 산업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도 불과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문화는 50년, 100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DNA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문화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드라마 보면 맨 쏴 죽이고 살인 하여튼 이런 걸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충남의 길은 이러한 역사 또 상징 인물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중흥의 역사를 지금부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가는데, 그 문화 중심은 메가시티 차원에서 함께 건설해야 될 충청인의 숙제다. 다행히 이번에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중부권 메가시티 두 개가 핵심인데, 부울경은 지금 서로 틀어져 가지고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청이 대한민국 새로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성공하면서 탄력을 받았어요. 충청이 하나 돼야 됩니다. 이 충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문화적인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되고, 하나 되는 충청을 향한 문화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운동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이 충청도 땅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건설, 중부권 메가시티는 다른 메가시티와는 달리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우는 일이다. 이거 제가 문광부 고위 공무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다 설득했어요. 그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 하니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될 것은 바로 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이 선비정신과 풍류, 이걸 지금 TK 쪽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충청으로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수도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예술의 중심을 여기에다 세워야 되겠다. 그 최적지는 천안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문 예술을, 전통 인문 예술을 중흥시키고 이거를 융합을 시켜서 신한류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디지털에 실어서 세계로 내보내는 신한류 발전소를 충청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말 척박합니다. 충남은 이렇게 역사 이래 문화예술에 한 번도 중심에 벗어나 있지 못했지만 현대사 속에서 충청 세력이 의미 있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그동안 왔기 때문에 양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영호남이 지역 이념에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주구장창 싸우는 역사는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청이 중심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여기서 만들어야 할 때다. 충청인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깨워줘야 할 역할이 문화예술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제는 이런 담대한 비전과 정책 전략을 역대 도지사들이 갖고 있지 못했고, 또 혹시 이례적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충청은 여전히 문화예술의 변방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뭘 만들든지 정책을 세우든지 투자를 하라고 지시를 하든지 할 건데,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밑에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갈 건지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전체적으로도 투자가 뭐 부족했지만 그나마 있는 예산을 대부분 체육이 주로 투자가 됐어요. 물론 그래서 오늘날 뭐 유니버시아도 유치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국체전이 나가서 성적 좋게 냈어요. 대신에 우리 문화예술 쪽은 너무나 투자가 부족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저희 재단이 인력 규모나 순수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 전국 문화재단 중에 최하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 우리 이종률 대표님도 오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문화판 보면요, 문화재단 다 있는데 자율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관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지 무슨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뭘 하고 싶다고 되지도 않고 괜히 잘못하다가 시끄럽게 일 벌리고 피곤하고 이렇게 눈총을 받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 대표들 모이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 전문가를 뽑아놨는가? 과감하게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대신에 책임을 물어라 이거예요. 왜 당신 그거밖에 못했냐? 그래서 인프라도 절대 부족인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브랜드가 될 만한,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시에 브랜드가 될 만한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아니면 가능하면 국가나 다른 부분의 힘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보령화력 폐쇄된 1, 2호기 이거 문화예술 시설로 바꾸는 순간 보령 앞바다 5개 섬을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 하겠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연 조건으로 따지면, 아니 세계에 나가면 보령 앞바다보다 아름다운 곳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령화력 재생 방안, 서산농장에 가면 정주영 회장의 산업화 역사가 담긴 이 거대한 농장이, 거기에 곡물 창고가 A지구 B지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이거 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문화예술, 전시, 공연, 그리고 숙박, 관광할 수 있고 별자리도 볼 수 있는 시설 갖다 집어넣는 순간에 서해안에 새로운 문화예술 관광 랜드마크가 생길 겁니다. 또 예산에 가면 충남방적이 있어요. 한때 예산 경제를 다 돌렸던, 불야성을 이뤘던 곳인데 지금은 다 썩어가지고 유해 환경만 일어서 지역 민원만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이거 재생해가지고 여기다 충남 문화예술 플랫폼을 놓자, 이런 겁니다. 이런 발상이 붙어 있어야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겠다. 또 예술은 돈 쓰는 거고 예술인들은 앵벌이 하는 사람 취급하는 이 인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 투자하면 그 이상 엄청나게 100배, 1000배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한류가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토리와 문화예술 콘텐츠 투자 없이는 충남 관광의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생태계도 보면요, 전국에서 예술인 수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충남. 그리고 소득도 마찬가지 낮고 저작권도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전부 인재가 빨려가서 지금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서울의 대표 단체 5군데 수장이 모두 충남 출신인데 엄청나게 자랑스럽죠. 서울서 활동하시잖아요. 물론 뭐 나태주 선생님 같은 분은 지역을 지키면서 하고 계시지만 인재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심각하게 고령화돼서 요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요 옆자리에서 우리 문인들 다 모이시는 자리에서 할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문인들 스스로도 우리 너무 노령화됐어, 큰일 났어, 청년애들 후배들 양성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원 시스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복지도 미흡하고, 또 전략적으로 될성 부른 예술인들을 각 시각 부문, 음악 부문, 뭐 국악 부문 해서 집중 지원해 가지고 스타를 만들어내는 어떤 스타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15개 시군에 앞으로 10년 내에 특화된 예술인 마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자기 생업을 하면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청년 예술인을 키우고, 또 적지 않은 장애 예술인들이 있는데 우리 공주의 국악자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장애 예술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장애 예술인 육성 지원에 이번에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예술이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문화예술 기획자가 있을 때, 그들이 판을 만들어 줄 때, 그때 예술인들이 클 수가 있어요.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정책 전략 우리 2030 문화비전 세워놨습니다만 이거 다시 들여다보고 가다듬고, 또 관계자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그런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권역별로 특화된 정책, 기초문화재단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재단이 열심히 자기 지역 내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세우면서 혼자 힘으로 부족한 부분을 광역하고 의논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 스토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기획자들이 계속 양성이 돼서 창의적인 기획안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획 역량이 필요하고 정책연구센터가 그래서 필요한데 저희 문화재단에 정책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늘려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건의 탓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에 우선순위 항상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단 대표가 떠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줄 때, 그때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 무언가를 지시가 내려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입에다가 넣어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 문화예술인들이 잠을 깨고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력체계, 지금까지 뭐 정부 부처 다 그렇고 뭐 여러 분야가 다 그렇지만 각각 칸막이를 치고 자기 명분을 요만큼씩 내세워 가지고 작은 예산 갖고 찢어발겨 가지고 이거 했다로 만족하는 이런 식의 사업 행태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 어차피 문화예산은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사업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예산 가지고 흉내내기 하고 끝내지 말고 협업 체계를 갖추자는 거예요. 내 힘이 부족한데 이거 성공시키고 싶으면 어딘가 손을 잡고 판을 키워서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출연 기관 간에, 또 광역 기초 간에, 또 예술계하고 지원 기관 간에 이런 협업이 시스템이 잘 갖춰질 때 이게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청에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문화재단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방형 전문가로 문화예술 전문 고위직을 해서 뭐 1년이나 1년 6개월이면 다 떠나가는 공무원들이 언제 기획을 하고 뭘 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5년은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쭉 갈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 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읍면동 단위가 가장 기초적인 생활 단위입니다. 복지 정책도 읍면동 단위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 되는데, 그 복지 정책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문화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추동해 내는데도 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 또는 뭐 마을 만들기 사업 뭐 해서 각 부처별로 민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묻고 우리 문화예술이 거기에 가서 결합을 해서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가 진정한 복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할지를 고민하고 결합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예술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충남이 선도 모델을 개발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장서 나가는 읍면동 한 군데 정도라도 조속히 시범 마을을 설정을 해서 유급 상근의 문화 기획자를, 우리 예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배치를 해줌으로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일반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갈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마중물은 도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예술인들한테는 창직, 일자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내가 예술하면서도 그 커뮤니티에 문화예술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또 매개자로서, 기획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문예술의 대표 콘텐츠가 우리 인문학 중심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자부심도 주면서도 동시에 돈만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재단에 와보니까 그 처음에 윤봉길 뭐 한다고 10억을 뮤지컬에 썼는데 이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10억 쓴 게 그때 행사한 걸로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어갈 수,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확실하게 50억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명품 공연 만들어서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돈 벌어 오든지, 아니면 비용 줄여가지고 돈에라도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책, 기획, 전략, 중장기적인 시각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지사님이 지금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순신 뮤지컬을 만들어 보라는 오다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대환영입니다. 그런 담대한 발상이 필요하다. 이순신 가지고 내가 한번 끝장 보겠어, 뭐 이런 정도의 오기와 자존심과 목표가 있어야 뭐가 나오더라도 나온다 이거죠. 그 명성황후 뮤지컬 이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호평받으면서 공연할 수 있는 주제는 이순신이죠. 이순신 이상이 어디 있어요? 권역별로 저는 그래서 천안아산권, 서해안권, 중남부권 크게 저는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성이 있죠. 천안아산권 끊임없이 성장하는 젊은 도시, 대학 많고, 그리고 4차 산업 중심 도시, 앞으로 디지털 수도가 될 도시, 그렇다면 디지털 예술의 중심을 여기다 구축해야 된다. 그러려면 디지털 창작 단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서 가장 대규모로 최첨단으로 여기다가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안아산 역사 부근이든 아니면 저 종축장 옮겨가는 부지든 간에 얹어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중심은 당연히 충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젊은 도시는 클래식의 세계화도 지금 드라마, 영화, 한류 다양한 장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양의 클래식을 받아서 한국화시킨 우리의 클래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세계로 내보낼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시외에 곡을 붙여서 만든 우리의 가곡,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해요. 요즘 와서 한류가 뜨니까 세계의 성악가들이 발음도 똑같이 감성 그대로 해가지고서 우리 가곡을 부르는데, 그 가곡을 들으면요 우리 성악가들이 부르는 것보다 한 10배쯤 전율이 와요. 온몸에 감동이 쏟아져요.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을 우리 충남에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신정호에다가 그걸 얹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천수만 가로림만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 종합개발계획, 관광 따로 문화 따로 뭐 예술 따로 이게 아니고 전체를 엮어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서에서 이거 만들고 저 부서에서 저거 만들고 예산 찢어서 여기서 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 축제를 여기다가 얹어야 되는데, 저는 이 태안 유류 사고 피해 극복, 이거는 저 인류 역사에 없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스토리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코리아밖에.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강제로 시키지도 않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몰려와가지고 기름때를 다 벗겨냈다? 환경축제 서해안에다가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충남이 환경 생태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인 환경축제를 우리 바닷가에 만들어보자. 천주교 성지 마찬가지. 민주주의 축제. 이거 바닷가 어딘가에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이 코리아만큼 위대한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이미 역사 속으로 고대부터 화백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에 와서 촛불 하나 가지고도 정권이 바뀌는 이런 나라는 인류사에 없어요. 민주주의 축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도해 가겠다. 이런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남부권에는 공주, 논산, 뭐 이쪽 계룡산 자락, 여기는 한국 인문학과 전통예술의 중심이었고, 이거 다시 해서 신한류 발전소 세우고 민속예술에도 중심을 만들고 또 민족 종교에도 성지화시켜서 관광 수입 올리자는 거예요. 왜 관광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와가지고 돈 쓰고 갈 텐데 이걸 종교적 편견 가지고 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유교 세계와 한류, 지금 이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세웠습니다. 이거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단, 또 싱크탱크, 상설 협의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만들고 민간 전문가 임용하고 연구센터 만들고, 그동안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 최소한 문화예산을 지금 4몇 % 수준인데 6%까지는 늘려서 앞으로 충남이 문화예술 투자해가지고 충남, 위대한 충남 됐다라고 효자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서 가자는 겁니다. 그 랜드마크 말씀드렸고, 민간 투자 이것도요 창조적으로 발상을 하면 천안의 디지털 예술 창작단지 제가 도에 제안해 가지고서 시사님 모시고 회의도 2번씩이나 하고 마지막까지 가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아파트 세우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최고 결정권자의 담대한 의지와 뭐가 없이는 결정을 못하는 어려운 사항인데 결국 제가 꿈꾸었던 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일환이 뭐였냐면, 정부 돈 달라고 그러지 말자. 삼성하고 손잡자. 삼성하고 손잡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지속 가능하고 게임 끝이다. 현대하고 손잡고 서산 농장, 이거 서산 농장 대표, 그다음에 현대 도시개발 대표하고 저하고 3인이 만나가지고 의기투합을 했어요. 같이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서산에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빨리 시작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하고 여기서 보령화력 1, 2호기 이거 이런 거는 국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가지고 자금을 뽑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부터도 기능 이상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신 책임을 물어달라 하는 겁니다. 또 광역 기초 문화원 간에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서 조그만 사소한 무슨 일거리 가지고 영토 다툼하듯이 이런 시대는 이제는 접고 어떻게 각자 특화된 발전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분담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원은 지역의 지식인 계층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방점을 두고 많이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문광부도 인문학 중흥을 위해서 투자 계속 늘릴 겁니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따다가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에 있어서 감동을 주고 생활에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대단이 계속 늘어갔기 때문에 예술 쪽은 이제 기초대단이 맡고 주로 생활과 관련된 예술들을 맡으면서 지역이지만 도 차원과 같이 결합을 해서 또는 국가와도 연결을 해서 국내에 브랜드할 만한 사업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걸 제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발랄한 청년 세대, 디지털 세대의 예술인들이 여기에서 예술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만을 모아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청년 예술인 마을, 시험적으로 지금 저 태안에 지금 행자부 자금을 받아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 전시장 어렵게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영호남 지역은 일찍부터 서울 전시장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어요. 그나마 충남이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물꼬를 텄습니다. 이거 잘 성공적으로 해서 브랜드를 키우고 또 4개 시도가 같이 적절하게 힘을 합해서 더 키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복지 지원 뭐 마찬가지,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 이제 금년부터 사업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장애 예술인들 지원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아까도 말씀드렸고 인프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폐교와 빈집이 가속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지를 지역에 있는 예술인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힘을 모아가지고 창작 단지, 거점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 또는 도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가져다가 실행을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이 중에 빠진 부분은 K컬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그 박상돈 시장님이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 프로젝트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쫓아갔어요, 시장실에. 이 시장님 이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거 있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고 또 한참 연설을 했어요. 30분을. 이런 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태극기가 뭔지 국민 교육을 이 독립기념관에서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나와줘야 된다. 내년은 판소리 유네스코 세계 등재 20주년입니다. 이것 때문에 충청의 소리 중고제를 중흥을 할 시간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허겁지겁 4개 재단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주말에 중고제 중흥 선포식을 했습니다. 국악단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깜짝 놀랄 새 판을 하나 만들어서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을 주도를 우리가 해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호남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호남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호남이 가게 하고 우리가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이 뭐냐면 국내에서의 중심은 호남이 가져가지만 세계화의 중심은 늦었지만 우리가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충청이. 그래서 국악학교도 빨리 만들고 싶고 국악당 빨리 하나 유치해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령 선생, 이건 문인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어령 선생은 충남의 위대한 문화예술 자산입니다. 이분이 뭐 상징적으로 관료로서는 뭐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고 20대 청년 시절부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평론을 하면서 그냥 칼을 들이대고 찔러댄 아주 대단한 지성이죠. 평생을 그 평론하고 수필 쓰고 뭐 강연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위대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저작들을 해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 평창동에 계십니다. 아직도 충남으로 안 내려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이분을 모셔서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충남 문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충남이 이렇게 귀중한 자산을 왜 흘려보내는가. 그래서 이어령 문학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서는 기존 문학재와는 다른 무엇, 한국인 너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을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펼쳐지고 위대한 콘텐츠들이 나오는 판을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가시티 사업으로 이제 금년에 그 추진단이 실무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문화로 끝나는 것이다. 통합은 왜 통합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건 문화 얘기다. 이것은 역사 얘기고, 그거 문화예술계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불을 피워야 된다. 그러니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문화재단이 힘을 합해서 공동사업을 힘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칭 이제는 금강이다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사업에 큰 타이틀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시를 할 수가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